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1418년 6월 3일 세자 이제를 패하고 충녕대군 이도를 왕세자로 삼다. 세자 이제를 패하여 광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 이도를 왕세자로 삼았다. 주상이 말하기를 백관이 올린 소장의 내용을 내가 읽어보고서 몸이 오싹하였다. 이는 천명이 이미 떠난 것이니 따르겠다. 하였다.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박은 우의정 한상경 옥천보원군 유창 청성보원군 정탁 찬성 최 병조판서 박신 한평군 조연 평성군 조견 장천군 이종무 판좌군도 총재부사 이화영 이조판서 이원 곡산군 연사종 공조판서 심원 도총재 박자청 대작 변계량 지돈영부사 김구덕 형조판서 박습 참찬 김점 총재 권희달 예조 참판 신상 병조 참판 이춘생 동지돈영부사 이담 공조 참판 이적 부윤 이원항 호조 참판 이발 부윤 민계생 사간 정상 지배 허기 등이 조계청에 모였다. 지신사 조말생 좌대원 이명덕 등에게 명하여 전지하게 하기를 세자의 행실이 그지없이 무도하여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 대소 신료의 청으로 인해 이미 패하였다. 사람은 잘못을 고치기 어려우니 옛사람 가운데 잘못을 고친 자는 태갑뿐이었다. 말세에 중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살면서 내 아들이 어찌 태갑과 같을 수 있겠는가. 국본을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를 세우고 선왕이 입던 가옷을 두고 조회하였고 또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고금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이제가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는 5살이고 차자는 3살이다. 내가 이제의 아들을 대신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데 장자가 사정이 있으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왕태손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한상경 이하 신하들이 모두 이제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유정현이 말하기를 신이 배우지 못하여 고사를 알지 못합니다만 이래는 권도와 정도가 있으니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하니 박은이 말하기를 아버지를 패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옛 제도에 있다면 옳습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연, 김구덕, 심원, 김점, 유은지, 이춘생, 최운, 문계종, 이백, 윤유충, 이적, 이원항, 이발, 정상, 허계 등 15인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하니 이원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북점과 시초점을 쳤으니 점을 쳐서 정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조말생 등이 돌아와서 대내로 들어가니 주상이 좌우의 신하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경들이 무엇라고 하던가. 하니 조말생이 신하들이 의논한 내용을 올렸다. 주상이 어람하고 말하기를 내가 점을 쳐서 왕세자를 정할 것이다. 하니 조말생이 나갔다. 주상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신하들이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청한 내용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안 된다고 하며 아뢰기를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됩니다. 하였다. 주상도 이를 옳게 여겼는데 잠시 후에 깨닫고서 말하기를 오늘의 일로 말하면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한다. 하고 즉시 최안에게 명하여 뒤쫓아가서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다. 최안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신하들에게 전제하기를 이원의 의론을 따를 것이다. 하였다. 조말생이 돌아오니 주상이 말하기를 점을 쳐서 왕세자를 정하기를 바란다는 의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국본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택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고 전제하기를 내가 이제의 아들을 대신 왕세자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경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 어진 사람을 택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정현 이하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연장자를 임금으로 삼는 것은 사직의 복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매우 고드며 좌기를 열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니 나와 중궁이 효령을 보면 늘 웃는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잠옷 배우기를 좋아하여 혹한이나 혹서에도 밤새도록 글을 읽으니 병이라도 날까 내가 염려하여 항상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나의 큰 책을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알아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헌의하는 것이 합당하였고 또 생각밖의 의견을 아뢰었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고상한 풍채와 언어를 사용하고 거동하고 주선하는 것이 예에 부합하였다.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상국의 사신을 대할 때 주인이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면 어찌 손님에게 술을 권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녕은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치며 또 장대한 아들이 있다. 효령대군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충녕대군 이도가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내가 충녕대군을 세자로 정한다. 하니 이정현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진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한 것도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다. 의론이 이미 정해지자 주상이 소리내어 슬피 울다가 목이 쉬었다. 잠시 후 조말생 등에게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너는 나가서 선지하여 속히 진화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문무백관이 대궐에 나아가 세자를 정한 것을 할애하였다. 주상이 즉시 장천군 이종무를 경도에 보내 종묘에 고하게 하기를 세자 이제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자책하여 글을 지어서 고하였으니 신이 그런 죄를 지어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날의 비행을 답습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으니 그 정도가 더 심하였습니다.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세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는데 그일에 다시 상서하여 정도에 어긋나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여 신하로서의 예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므로 대소 신료가 합동으로 아뢰어 세자를 폐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충녕대군 이도가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온화하고 인자하여 저부의 위망에 부합하니 이에 감히 고합니다. 하였다. 또 상옥은 문기를 전지하는 관원으로 삼아 최한과 함께 백관이 세자를 폐하기를 청한 소장을 가지고 경도로 가서 이제에게 보이고 또 세자를 폐하여 추방하는 뜻을 유시하게 하였다. 이때 유정현 등이 이제와 가속을 춘천으로 추방하도록 청하니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하기를 중궁이 성령대군이 졸하였을 때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는데 이제를 가까운 고을에 두도록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란다. 또 수심이 깊어서 길을 떠나기 어려우니 이제를 사제로 내보내 수심이 얕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라. 하니 이정현 등이 아뢰기를 경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주상이 옳게 여기고 즉시 첨총재 원윤을 세자를 배종하여 안치하는 관원으로 삼아 경도에 가서 근수하는 여종 13명, 사내종 6명, 화자 4명을 데리고 이제를 광주로 추방하여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진 사람을 접으로 삼는 것은 고금의 큰 의리이고 죄인을 폐하는 것은 국가의 변함없는 법규이다. 일은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리에 합당하도록 할 뿐이다. 내가 적장자 이제를 세자로 삼았는데 관례를 올리는 나이가 되자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성색에 빠졌다. 나는 세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장성하여서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 20살이 넘자 도리어 소인배와 사통하여 불의를 자행하였으니 지난해 봄에 어리를 가까이 한 일이 발각되어 몇몇 사람이 복주되었다. 이제가 이에 그 과오를 모두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서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하는 듯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간신 김한노의 음모에 빠져 다시 전철을 밟았다. 내가 부자간의 은정을 베풀어 다만 김한노를 축출하였는데 이제가 뉘우치는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하여 분연히 상서하였으니 그 내용이 정도에 어긋나고
오만하기 그지없어 신하의 의리가 전혀 없었다. 의정부 혼신 6조 대간 문무백관이 합동으로 아래고 소장에 서명하여 아래기를 세자의 행실로 볼 때 왕위를 계승하는 후사가 되어 선왕께서 부탁하신 중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창건하실 때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종묘사직을 만세토록 이어가게 할 대계를 생각하시어 대소 신료의 소망을 따라 공의로 결단하여 세자를 패하고 지방으로 추방하며 종실의 어진 자를 택하여 즉시 저희로 세워서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또 이르기를 충녕대군은 영명하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온화하고 인자하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니 저부의 위망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를 지방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 이도를 세워 왕세자로 삼는다. 아, 옛사람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자기가 초래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으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심이 있겠는가. 아, 너희 서울과 지방의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라. 하였다. 충녕대군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덕망이 날로 드높아지니 서울과 지방의 인심이 기이하고 양궁의 총애가 더욱 지극하였다. 이제가 저와 같이 광포하고 방종하니 나라 사람들도 세자가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주상은 세자를 패하고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다. 신하들이 청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고 중궁도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 신하들이 굳이 청하자 비로소 따르니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이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경하하였다. 이숙번이 일찍이 주상에게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충녕은 가산을 돌보지 않는다고 칭찬하니 정직한 자라고 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당군 이해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표하였고 성달생 이갱이 모두 수종하여 힘을 다하려는 뜻을 품었다. 이적도 대군에게 아뢰기를 신 이적은 인친의 연고가 있으니 진연할 수 있습니다만 외인 가운데 대군을 진연하기를 원하나 진연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대군의 덕을 경모하여 인심이 모두 이와 같이 기이하였다. 대군이 평상시에 부인을 경대하여 부인이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이전의 주상이 창덕궁에 임어하자 대소의 사람들이 경복궁을 지나가면서 말에서 내리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간에 그렇게 하였으니 천성에서 비롯한 공경하고 신중히 하는 성품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 황엄이 대군을 보고 매번 총명하다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뛰어나게 영명한 것이 부왕을 닮았으니 동국에서 전이할 때 이 대군에게 보위가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원민생이 세자의 책봉을 청하는 표문을 가지고 연경에 이르니 황엄이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원민생이 말하기를 세자를 바꾸어 책봉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필시 충녕대군의 책봉을 청하는 것일 터이다. 하였다.